중국은 신장에서 사람을 가뒀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중국 밖에서 중국인이 더 맑고 있을까요? 카불의 중국 식당이 폭발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댐 공사장으로 가던 중국 기술자 차량이 공격받습니다. 카라치 공항 근처에서는 중국인 호송 차량이 노려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 안에서는 통제가 더 강해졌는데 중국 밖에서는 오히려 중국인과 중국 사업이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테러 뉴스로만 보면 반만 보는 겁니다. 먼저 확인된 장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2026년 1월 1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중국인이 자주 찾는 식당에서 폭발이 일어나 중국인 1명과 아프간인 6명이 숨졌습니다. 이슬람 국가 계열은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4년 3월 26일에는 파키스탄에서 중국 기술자들을 태운 차량 행렬이 자살 폭탄 공격을 받아 중국인 5명과 파키스탄인 운전기사 1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6일에는 카라치 공항 인근에서 중국인 2명이 숨졌고 발로치 해방군이 자신들이 중국인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흩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표적은 계속 비슷합니다. 중국인, 중국 사업, 중국이 깔아놓은 동선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위구르를 탄압했으니까 복수당하는 것 아니냐. 방향은 얼핏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줄로 정리해버리면 중요한 걸 놓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보복극이 아닙니다. 실제 구조는 훨씬 더 차갑습니다. 사실부터 다시 분리해보겠습니다. 2018년 UN 인권 패널 측에서는 신장에서 100만 명 규모의 위구르인이 비밀 수용시설에 갇혀 있다는 신빙성 있는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신장 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구금과 광범위한 권리 제한이 국제범죄, 특히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중국 정부는 이런 비판을 부인해왔고 자신들의 정책은 테러와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신장 안에서 벌어진 이 문제가 왜 카불 식당, 파키스탄 도로, 카라치 공항으로 이어질까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중국의 신장 정책은 일부 무장 세력에게는 반중 선전의 명분이 되고 중국의 해외 진출은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을 크게 늘려놨다는 점입니다. 명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출 수 있는 표적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중국은 그 둘이 겹쳐 있습니다. 카불 식당 폭발은 이 점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는 그 공격이 중국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 정부의 위구르 탄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즉, 신장 문제는 단순한 외교 비판을 넘어 실제 공격 선전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 안에서는 통제의 언어였던 것이 중국 밖에서는 공격의 명분으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중국을 노리는 세력이 모두 같은 이유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걸 그냥 세 조직이 손잡고 중국만 노린다라고 말하면 너무 단순해집니다. 확인된 사실은 서로 다른 세력, 서로 다른 동기, 서로 다른 전장에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공통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하나의 작전축으로 묶여있다고 단정할 공개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발로치 해방군은 종교 전쟁의 언어보다 분리주의와 자원 통제의 언어가 더 강한 조직입니다. 이들은 중국을 이 지역 자원을 장악하려 드는 외부 세력의 상징으로 보고 중국 사업을 반복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즉, 이 조직이 중국을 노리는 이유는 위구르 문제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현지 자원, 개발 이익, 소외감,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함께 깔려 있습니다. 중국은 그 불만이 꽂히는 가장 큰 상징물입니다. 2024년 3월 파키스탄에서 중국 기술자 5명이 숨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 공격의 배후가 파키스탄 탈레반 계열과 연결돼 있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누가 누구와 확실히 손잡았다보다 최소한 중국 기술자와 중국 프로젝트가 실제로 치명적인 표적이 됐다는 사실까지를 중심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앞서 나가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제 구조를 더 넓게 보겠습니다. 왜 하필 중국이 이렇게 자주 공통 표적이 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중국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도 들어가 있고 돈도 들어가 있고 공사도 들어가 있고 항만과 발전소와 공항과 도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규모는 약 650억 달러입니다. 돈이 깔린 만큼 중국인이 움직이는 동선도 많고 눈에 보이는 상징물도 많습니다. 때리는 쪽에서 보면 효율적인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이건 중국이 미움받아서 맞는다가 아닙니다.
중국이 스스로 키운 해외 노출도가 반중 명분을 가진 세력들에게 너무 선명한 표적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한 건 한 건의 테러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중국의 국내 통치와 해외 팽창이 같은 비용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에서 눌러놓은 문제가 해외에서는 안전 문제와 사업 리스크로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숫자도 그 구조를 보여줍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공식 통계가 아니라 UN 패널과 외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추정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하나의 정확한 크기만이 아닙니다. 신장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규모 자의적 구금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650억 달러라는 숫자는 중국이 파키스탄에 얼마나 깊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숫자가 만나면 무슨 뜻이 되느냐? 한쪽에서는 반중 명분이 커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격 가능한 표적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걸 그냥 인권 뉴스로만 보면 반만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장 문제는 중국 내부의 통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해외 중국인 보호 비용, 해외 프로젝트 경호 비용, 사업 지연 비용으로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파키스탄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강화를 더 강하게 요구해왔고 자국 보안 인력의 관여 확대까지 거론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항의가 아닙니다. 이미 비용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돈과 통제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생활과 돈 문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 중국이 위험하네 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장은 바로 묻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마? 보험료가 오르나? 경호비가 늘어나나? 사람 이동이 막히나? 외국 자본이 발을 빼나? 실제로 파키스탄에서는 무장 공격과 보안 우려 때문에 중국 자금이 들어간 공항 개장이 늦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공격 한 번이 사람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과 자금 회수, 투자 심리 문제로 번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전망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당장 한국 물가가 이것 때문에 바로 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고 중국 해외 프로젝트의 안전 비용이 올라가고 일부 핵심 거점의 사업이 늦어지는 흐름이 쌓이면 아시아 공급망과 물류, 투자 심리에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사건 하나가 모든 걸 바꾸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비용이 조금씩 구조 안으로 스며듭니다. 시장과 기업은 바로 그 누적을 무겁게 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한국 시청자에게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국은 아시아 제조업과 자원 조달, 해운, 투자 심리에서 여전히 큰 축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리스크는 꼭 중국 주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전체의 위험 인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외국 자본은 지역을 볼 때 나라 하나만 따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해외 사업에서 안전 문제가 커지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같은 거점에서 중국인이 반복적으로 공격받는 장면이 이어지면 아시아 전체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 환율, 원자재 가격에 바로 직선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면 과장입니다. 하지만 긴장과 경계가 높아질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중국이 벌받는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끝내면 구조를 놓칩니다. 진짜 핵심은 중국이 신장에서 만든 통치 비용이 이제는 밖에서 안전 비용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비용은 사람의 목숨으로 나타나고 보안 강화로 나타나고 공사 지연과 사업 차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눌러놓은 문제가 해외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이걸 중국만 노린다라고 완전히 고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무장 세력은 늘 자기 이익에 따라 표적을 고릅니다. 오늘은 중국일 수 있고 내일은 다른 국가나 다른 기업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 중국이 자주 보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국은 명분을 제공했고 동시에 너무 많은 표적을 노출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분석이 감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본토보다 해외 중국인과 해외 중국 사업장이 계속 더 자주 공격받는지입니다. 둘째, 중국이 파키스탄 같은 곳에서 보안 개입을 얼마나 더 키우는지입니다. 셋째, 이런 공격이 실제로 공항 개장, 지연, 공사 중단, 인력 철수 같은 사업 차질로 얼마나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어진다면 이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뉴스의 핵심은 테러 자체가 아닙니다. 중국 안의 통치 방식이 중국 밖에서 어떤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바로 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외교 기사 한 줄로 끝나지 않고 기업의 비용, 투자자의 심리, 지역 시장의 경계감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합니다. 저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흐름만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